세상에 이런 공식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다루는 방식만 바꾸면 평생 가난하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억만장자들이 실제로 이 세 가지를 매일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워렌 버핏, 일론 머스크, 도널드 트럼프의 자서전과 실제 인터뷰를 바탕으로 그들이 반복하는 부자의 루틴을 핵심만 모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단 한 줄도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엔 여러분의 루틴도 바뀌어 있을지 모릅니다. 일부 시간 부자는 왜 항상 여유로워 보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정은 가득하고 주말에는 밀린 일과 피로에 지쳐 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견디는 것이지요. 하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면서도 항상 한가해 보입니다. 왜일까요? 그건 바로 그들이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는 하루 대부분을 책을 읽는 데 씁니다. 하루에 6시간 이상을 독서에 할애하고 회의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종종 오해합니다.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놀고 있을까? 하지만 그의 투자 성과는 일하는 시간과는 관계없이 항상 최고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1년에 단 12건의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오랜 사색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빈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표를 빽빽하게 채우는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먼저 비웁니다. 비워야만 전략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시간 사용이 더 철저합니다. 그는 하루를 5분 단위로 쪼개서 계획합니다. 점심 식사조차 미팅과 함께하며 이메일 확인 시간도 제한합니다. 공장에서는 작업자 1인당 몇 초가 절약됐는지까지 계산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집요할까요? 머스크는 말합니다. 시간은 돈보다 희귀한 자원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쓰는 법보다 시간을 쓰는 법을 먼저 훈련합니다. 트럼프의 시간 사용법은 다소 독특합니다. 그는 타인의 시간을 통제하는 데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회의 전에 안건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준비하지 못하게 만든 다음 그 틈에 자신이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상대가 내 리듬에 맞추는 순간 이미 판은 끝난 것입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시간입니다. 단순한 시간 관리가 아니라 시간의 리듬, 흐름, 주도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실천 가능한 방법은 하루 일과 중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1시간 일찍 일어나기, 하루 계획을 1시간 먼저 짜보기, 1시간을 정보 입력이 아닌 생각 시간으로 확보하기. 이 1시간이 1년 뒤 자산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쫓는 사람과 설계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부 정보 부자들은 왜 똑같은 정보를 다르게 해석할까? 정보는 이제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유튜브에도 블로그에도 뉴스에도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왜 정보의 시대에 더 많은 사람이 가난해질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보의 양이 아니라 해석력이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은 하루에 신문 5개를 읽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 집중하는 건 그 신문 속 숫자나 사건이 아니라 그걸 말한 사람들의 의도와 패턴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패턴을 읽는 것이죠. 예를 들어 버핏은 한 기업의 실적 발표보다 그
그 CEO가 기자 질문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당황했는가, 준비되어 있었는가, 감정을 숨겼는가. 이런 태도 속에서 그는 회사의 미래를 읽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조금 다릅니다. 그는 정보를 볼 때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대중이 이렇게 믿는 이유는 뭘까? 대부분의 사람은 망했다는 뉴스엔 겁을 먹고 올랐다는 기사엔 뛰어듭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공포 속에서 진입하고 흥분 속에서 이탈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대중이 겁을 먹을 때 나는 기회를 느낍니다. 정보를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왜 이 정보가 지금 나왔는지를 해석하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더 극단적입니다. 그는 정보를 수집하기보다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뉴욕타임즈의 칼럼 하나를 보고 그 필자를 백악관에 불러 직접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 칼럼은 대부분의 독자에겐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거기서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을 읽어낸 것이죠. 그는 말합니다. 정보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누구도 그 정보를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정보를 구글보다 사람에게서 얻습니다. 머스크가 로켓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로켓을 성공시킨 사람을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로켓을 실패시킨 사람을 찾아 그 이유를 물은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실패에는 실제적인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패를 패배가 아니라 정제되지 않은 원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정보를 다시 묻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이 뉴스는 왜 지금 나왔을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의도는 뭘까? 이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는? 그 질문을 통해 우리는 정보를 읽는 사람이 아니라 설계하는 사람에 가까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부자들은 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로 쓰거나 연결합니다. 머스크는 정보를 읽으면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모델로 바꾸거나 내부 회의에서 검토하거나 투자 시나리오에 반영합니다. 정보는 머리로 쌓는 게 아니라 손과 말과 행동으로 흘려보낼 때 자산이 됩니다.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진짜 자산이 되는 건 정확한 해석과 즉시 행동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정보를 그냥 넘기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정보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3부 감정 부자들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설계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특히 돈 앞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불안해서 손해를 보고 욕심 때문에 무리하고 화가 나서 관계를 망칩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을 설계하고 활용합니다. 워렌 버핏은 자산이 수천억 달러인데도 주식 시장이 폭락해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공포는 시장의 가격을 낮춥니다. 하지만 그건 오히려 나에겐 기회입니다. 그는 평소에 감정 시뮬레이션을 반복합니다. 언제 주가가 떨어질지, 언제 비난이 몰려올지,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미리 연습해 두는 겁니다. 그는 실제로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는 매일 최악의 상황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닥쳤을 땐 놀라지 않지요. 그에게 감정은 즉흥이 아니라 예행 연습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감정보다 감정이 흐르는 환경 자체를 통제하려 합니다. 그는 직원이 지치거나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면 바로 구조조정을 합니다. 무서운 건 그 기준이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회사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머스크는 말합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직원은
조용히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감정을 숨기는 걸 신뢰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을 공유하고 순환시키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감정은 억제 대상이 아니라 회사를 움직이는 연료라고 보는 것이죠. 트럼프는 감정을 전략 그 자체로 씁니다. 그는 자주 화를 냅니다. 특히 기자회견, 인터뷰, 방송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 분노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분노합니다. 왜냐면 미디어가 반응하고 사람들이 그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게 되니까요. 그는 말합니다. 분노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홍보다. CNN이 그를 욕할수록 그는 더 많은 주목을 받고 그에 대한 찬반이 생기며 결국은 지지층이 결집됩니다. 그는 분노를 폭발이 아니라 설계된 연출로 다룹니다. 이처럼 부자들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설계하고 미리 리허설하고 심지어 브랜드처럼 활용합니다. 버핏은 침착함을 무기로, 머스크는 감정의 흐름을 조직 구조로, 트럼프는 분노를 클릭수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정에 끌려다니고 계신가요? 아니면 감정을 주도하고 계신가요? 가난한 사람은 감정을 숨기고 부자는 감정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도구로 바꾼 사람만이 불안정한 세상에서 자신만의 지속 가능한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정리해봅시다. 엔딩 요약 루틴의 3가지 축. 1. 시간 빈칸을 확보하십시오. 당장 바쁜 일을 줄이기보다 생각할 여백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2. 정보 방향을 읽으십시오. 많이 아는 것보다 왜 지금 이 정보가 나왔는가를 해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감정 억제하지 말고 전략화하십시오. 감정을 훈련하고 예행 연습하고 필요할 때는 브랜드처럼 활용하십시오. 이 3가지는 결국 루틴입니다. 단 하루 바꾼다고 달라지진 않지만 매일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들은 매일 이걸 반복했고 결국 가난해질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무엇을 바꾸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부자들을 연구하는 더리치랩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